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힘 지도부 총사퇴, 이준석의 선택은 후보교체 혁명. 네, 지금 이제 국힘당의 김종인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다 사퇴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 신지혜 다 사퇴를 했죠. 네, 이러한 지금 정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준석 사퇴를 당연히 압박해 오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이준석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신지혜 대선 회방 놓는 대표는 처음 이준석 사퇴해야 돼, 이렇게 발언을 했죠. 네, 그리고 홍준표는 김종인, 윤석열 얼마나 깔봤으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사퇴 안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국힘 당 3역 정격 사이 이준석 사퇴 여부 주목. 네, 이준석의 사퇴를 압박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성상납 의혹 해가지고 계속 사퇴를 압박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김소연은 홍준표 열심히 후보 교체 물밑 작업하고 있을 거다 하면서 홍준표를 지금 저격하고 있어요. 네, 국힘당의 출마 의사를 밝힌 서초갑 재보궐선거의 이 김소연이죠. 네, 이러한 정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홍준표는 김종인, 윤석열 얼마나 깔봤으면 하면서 이준석은 사퇴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국힘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최소 140억 날린다, 무소속 윤석열 불가 이유, 이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선거라는 것이 돈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선거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보조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때 각각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조금은 각각 421억, 451억 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21억, 45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는 거예요, 정당들이. 이를 토대로 보면 내년 대선 때는 대략 45억 원 안팎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본다. 만일 총액이 450억 원이라고 할 때 국힘이 몫이 약 140억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40억 원을 받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거. 그 개인이 돈을 마련한다는 게 불가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선거 제도가. 그러니까 군소 후보들이 한 10억 쓰고 8억 쓰고 이들은 이렇게 500억 이렇게 쓰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 선거 자금까지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선거가 돈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돈의 전쟁. 예, 이게 사실상 몇백억, 거의 몇천억 가치의 돈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준석은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이 대선 자금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혼자 무소속이나 신당을 창당해서 정당 보조금 못 받고 어떻게 이제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선거가 있을 때는 900억을 나눠 쓰거든요. 900억을 나눠 쓰고 5천억 원의 이 선거 비용을 나눠 쓰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대 양당과 일반 군소 정당들,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군소 정당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소 정당 후보들은 여론조사에도 못 나오고 방송 보도에도 못 나오고 진짜 신문 광고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정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준석은 정치판을 다 아니까 이 정치판에서 이 선거 자금 문제. 제가 왜 이 선거 자금 문제를 얘기를 했냐면은 자, 지금 이제 다 총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입장에서 이준석이 혁명가라면은 그래, 이번 기회에 후보 교체하자. 난 사퇴 안 해. 이준석이 사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사퇴할까요? 네. 윤석열이 사퇴할까요?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준석이 사퇴해 주면은 편하겠죠. 근데 이준석이 난 사퇴 안 해. 이 썩어 빠진 정치판을 갈아엎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혁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대표를.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퇴하고 윤석열이 다시 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출마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선거 자금 문제도 문제고, 물론 뭐 1,000원의 기적, 10,000원의 기적 정치 펀드를 통해서 돈을 모금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청문하게 선거 자금을 모금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윤석열은 너무나 무리수를 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진짜 정치판에 더러운 꼴 다 봤어. 그동안 더러운 꼴 다 보고 나는 내 소신껏 소리 내면서 왔어. 그러면은 이준석이 국힘당을 포기할까요? 난 포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재산이 얼마고, 지금 매년 선거 보조금 받은 거 그 돈 다 쌓아놓고 그러면은 건물 그 당사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당사. 왜 사람들이 거대 양당으로 가는가? 거기 돈이 많아요. 정당에 돈이 많습니다. 네, 정당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요. 네, 정당에. 그러니까 그냥 그 거대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도 이 생리를 다 알거든요. 내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할 거야? 윤석열이 도리어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 이준석이 그냥 혁명가가 아니라 그러면 나도 사퇴해 하는 순간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준석 절대 사퇴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 그래, 나도 이제 아주 지긋지긋해, 나도 그만할 거야, 사퇴하는 순간 홍준표가 후보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참 지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준석이 나는 안철수하고 단일화 그걸 전개해? 나는 그거 못 봐. 나는 사퇴 안 해. 그럴 바에는 나는 제3지대에 있는 뭐 이런 후보들 같이 경선해가지고 반드시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어. 뭐 이러면서 단일화 상황에 뭐 허경영 후보도 끼고 뭐 여러 후보들을 껴가지고 천하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혁명가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이준석이 어떤 패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아마 지금 뭐 홍준표 쪽에서도 이준석한테 사퇴하지 마 할 것이고, 이준석의 그 뭐 핵심 관계자들이 있겠죠. 이준석 측근들도 사퇴하지 말고 이번에 강력하게 버텨, 기회야라고 하겠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이 뭐 대통령 돼봤자 내가 뭐 있겠어? 도리어 나도 제거당하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면은 뭐 안철수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 새판을 짠다? 나는 또 제거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마지막 정치 생명을 이준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숙제가 걸려 있는 거죠. 어쨌든 이준석은 당 대표죠.
그리고 이준석이 버틴다 해도 엄청난 거센 그러한 뭐 사퇴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 국힘당에 지금 쌓여 있는 엄청난 돈, 그 선거 보조금, 뭐 정당 보조금, 당비, 뭐 특별 당비, 뭐 직책 당비, 이 쌓여 있는 이 돈, 이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재보궐선거 공천권, 그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무슨 뭐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천권, 뭐 구청장 뭐 해가지고 다 줄 서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치 생리를 안다면은 쉽게 사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도 계산이 있고 이준석도 현실 인식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준석의 행보, 이준석의 정치 생명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좀 집중적으로 기사 소식들을 접해야겠습니다.